유튜브가 이제 내가 퍼블리싱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같이 공감을 같이 했던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대화가 되는 게 좀 좋아요. 네. 그 제가 질문할 텐데 대답하기 싫으면 노하시면 내가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사내 연애 많이 했어요. 제가 첫 직장이 함대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근도 많이 하다 보면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지고 야근하다 보면 친해지니까 이게 같은 방향이고 네. 또는 사귀고 싶어서 또 그 이사도 가요. 또 같은 방향 가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은 좀 회사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잘못되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남녀간의 그 말 조심하는 그래서 거. 막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결혼하시게 되면 좀 어떤 타입 남자를 좋아하세요? 자기마다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뭔가 나는 이런 사람 만나보고 싶어 막 이렇게 확고한 뭔가 기준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는 다 거지. 있죠. 네, 그거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도 당연히 없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고 오히려 내가 네, 그 프레임을 벗어놓고 네. 일단 받아들이는 거로 그냥 뭐 사람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약간 그런 기준이 오히려 불명확해지고 내가 있으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제 틀을 그죠. 맞아요. 제가 최근에 그 카메라 샀거든요. 지금 뭐 여기 노출값도 있지만 조리개값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F로 시작한 게 조리개값이라고 그래서 숫자가 작으면 조리개를 많이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건가 봐요. 네. 조리개는 사람으로 보면 눈의 동공에 해당합니다. 조리개 숫자가 낮으면 조리개 구멍이 커지는 거고요. 숫자가 높으면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이 작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얘기한 건 어떤 딱 정형화된 이렇게 틀을 잡는 게 아니라 조리개를 딱 열어놓겠다. 내 빛을 한번 받아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사진 찍을 때 배경화면에서 제일 싫어하는 배경화면이 전 꽃에서 찍는 거 싫어요. 꽃 같은 거. 사람들이 그러면 저를 잘 못 찾아요. 사진에서. 그래서 회사에서도 F4 만들고 그랬거든요. 남자. 포포드 남자. 네. 3명만 뽑으면 돼요. 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F4 매년 2024년 F4 만드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저 같은 분 보시면 이제 안구정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 찾기 힘들 거예요. 최 대표님 한번 보시고 이제 봐봐요. 선글라스 껴서 다행이네요. 아니면 눈이 분닥겠죠. 그러면 집안 좋고 부자에 막 그런데 좀 약간 좀 모자라지 않지만 평범해. 네. 돈 많고 평범한 남자. 네.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돈 없지만 똑똑한 남자. 이제 들어왔어. 이제 조리개 값에 들어왔어. 자 1번 2번.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 밸런스 게임 하려고. 왜냐면 이게 돈이 많지만 평범하다? 근데 세상에 선택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거거든요. 아니, 얼굴 생긴 게. 얼굴이나 머리가. 돈 많고 멍청한 남자하고 돈 없고 똑똑한 남자하고. 저는 돈 없고 똑똑한 남자. 왜냐면 똑똑하면 나중에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당장 돈 있잖아요. 그거보다 대화가 일단 통해야죠. 대화가 통하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네. 그렇죠. 뭐 사람과 이슬만 먹으면서 대화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본인이 살고 싶은 게 강남, 강북. 저는 강북? 나 지금 2개 다 맞췄어. 나도 그 똑똑한 남자, 그러니까 자기 포텐셜 있는 남자가 좋아요. 1년 살 게 아니라 30년, 40년 살 거니까 언젠가 포텐셜은 되니까. 얘는 옛날이야 뭐 자손 3대 먹고 살지만 그건 땅 있던 시절이고 요즘은 뭐 1세대를 안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도 강북. 저 리아님하고는 반밖에 안 맞았는데 킵이 2개 맞았어. 네. 밸런스 게임. 자 밀떡, 깔떡. 밀떡, 그 다음에 조개구이, 조개찜. 조개구이. 밀떡은 나왔는데 난 조개찜인데. 안 맞다. 그러니까 반밖에 안 맞아. 어쨌든 생각하다. 이것도 맞을 것 같아. 참치하고 소고기. 참치회 말씀하시는 거죠? 회. 전 참치회.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서 참치 그거 블로그 한거 봤거든. 그래서. 지윤님 올라 블로그입니다. 여기 보니까 낙선되어 골목 참치집. 예쁘게 생겼네요. 가게가. 참치가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예. 여기 진짜 맛있는 저는 참치 사랑해요. 이게 3개나 맞았네. 우리 원래 다른 컨셉으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뒤에. 저는 그 직장 생활을 이제 3월까지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한 30년 했어요. 네. 직장 생활 30년, 유튜브 3개월, 삼삼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 뭐 나는 그 MZ세대 이렇게 하는데 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있어요. 내가 책 읽고 제일 안 좋았던 책이 그 90년대생이 온단가? 그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네. 근데 그쪽 알라딘에서 가보니까 또 제일 안 읽은 사람이 90년대생이에요. 물론 이제 애들이 젊은 애들이 책을 안 읽는 건 맞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라고 썼지만 자기들 얘기가 아닌 거야. 자, 90년생이 온다. 이 책이 2018년에 나왔습니다. 당시 20대들을 위해서 쓴 거고요. 평점이 7.2점이 나왔습니다. 그다지 높은 점수가 아닌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립니다. 이 양쪽에서 갈렸고요. 그 구매자 분포를 보면 당사자인 20대는 뭐 20%밖에 안 되고 뭐 오히려 30대, 40대, 50대가 주로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책 별점인데요. 이렇게 아주 한 개 아니면 4-5개로 많이 갈려 있고요. 확실히 논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40, 50대한테 팔아먹고 쓰려고 쓰는 것 같아요. 70년대도 그렇고 80년대도 우리 때도 또 X세대가 했거든요. 요즘 X세대는 틀리다.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의 부모님 세대도 30년 전에는 X세대로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해서 붙여진 말인데요. 자유롭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고 있는 X세대. 회사에서는 MZ세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요, 시니어들이. 근데 거기에 맞추다 뭐 그러면 짜증나는 게 왜 저 사람들이 옳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내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기존 세대가. 이쪽이 좀 약간 왜 꼰대라 그러고 너무 좀 아닌 거 네거티브만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도 좀 할 말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유튜브를 별로 안 보나 봐요. 조회수 지금 35번. 회식을 했는데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조회수 87번 뭐 그런 건데 네. MZ 세대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또 공통점이 많이 보거든요. 누구나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회사에서 네. 잘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승진하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은 것만 뉴스 나오는 거거든요. 난 승진은 관심 없어 이런 것들은 마이너한 것들이 뉴스 나온다고 난 그렇게 인식이 하지. 걔네들도 당연히 그 조직에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라고요. 내 생각에는 반법적인 거에 좀 차이가 있겠죠. 내 생각에는. 근데 이게 성장의 욕구, 승진의 욕구가 한 직장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로 봤을 맞죠. 때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한 회사에 그렇게 로열티를 갖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그 미국에서 직장생활 한번 만들어보려 하는데 그게 가장 컸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옛날 평생 직장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IMF 때 무너졌어요. 그때 IMF 때 구조조정되면서 변화는 중간에 있고 요즘은 이제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 시각을 회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걔는 확실하게 이직을 하게 되면 축하해주고 그래요. 너 연봉이 얼마 올랐어?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가 하나 스텝업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건 충분히 나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여성이 일하는 거 있잖아요. 난 요즘에 그 정치인 보면 양양자씨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여잔데 고졸 나와서 당시 광주 여상이면 그래도 명문이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고졸. 반도체 회사의 그 R&D 보조원으로 갔다가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임원까지 하고 나와서 좀 이제 윤리벽을 깼다고 그런 거죠. 밑에다가 깨알같이 번역을 해서 복사를 해줬어요. 딱 첫 번째 내가 복사를 해서 갖다 줬을 때 깜짝 놀라면서 양양자 씨, 그럼 이것도 미스 양이라고 많이 불렀던 사람이 갑자기 양양자 씨 하니까 짜릿했죠. 만 18살의 나이에 삼성에 들어갔죠. 여성이 홍보 출신이, 그것도 호남 출신이 28년 만에 제가 임원이 됐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도 하고 여기서 창당한다 그래서 내가 좀 주주로 담아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샐러리맨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좀 좋아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또 회사에서 되게 이제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도 있고 옛날에는 그 성인원 방지법이라 했는데 그게 이제 굳이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간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괴롭힘 방지법.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것들이 이제 악감정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둘이서 뭔 일을 못하겠어요. 저희 뒷담화다 까고 뭐 욕도 하고 지금 친한 친구인데 근데 안 친한 사람한테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게 되니까. 여성이 그러다 보니까 말을 조심하다 보니까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 펜스를 알죠. 펜스를라고 아싸 그냥 둘이서 안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역첩이라고 얘기 나오죠.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이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즉 성추문을 피하려면 아예 여성을 멀리하는 게 낫다는 식인데 또 다른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전 그게 여성으로 지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본인이 여성으로 지내면서 어떤
여성으로서 힘든 게 뭐 있었나요? 직장에서? 근데 사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거의 제 또래가 많아요. 그래서 딱히 네, 오히려 되게 학교 다니는 느낌이고 대학교 다니는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다니고 있는데 그 예전 직장은 좀 나이가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냥 정치 얘기 안 하면 되고요.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만 되죠? 얘기 안 해야 되는 게 정치 있고 네, 그리고 뭐 여자친구 있냐 남친구 있냐 그냥 그런 거는 안 물어보고 사적인 네, 거. 그런 것만 얘기 안 하면 솔직히 그냥 뭐 자기 일상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거를 어려워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거에서 가장 옛날 우리가 그 사람을 미스김 부르지 말고 야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거 물어봐라. 일반적인 거 날씨 좋냐 그러지 말고 야 뭐 어저께 뭐 했는데 그랬어 뭐 이렇게 그 사람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라. 그럼 그 사람은 자기를 기억하고 있대서 고마울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거든요. 근데 뭐 거북한 사람들한테 뭐 예쁜 거 입고 왔나 그러면 외모 평가가 돼요. 아 근데 그거를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 당연한 말로 내가 장동건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둘의 관계에서 모든 게 정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그러니까 특히 상사는 인사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오히려 뭐밖에 안 되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그 사람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뭐 오늘 예쁜 옷 입고 왔네, 오늘 머리가 예쁘네, 뭐 오늘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누구냐고 그러면 직업에 나가고 간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날씨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교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그게 되게 좀 힘들었어요. 되게 더 가까워지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주제여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늘 예쁘네 뭐 이렇게 느끼하게 말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남친구 만나? 남친구는 뭐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말에 뭐해? 뭐 주말에 보통 뭐 하냐고 물어볼 때 뭐 취미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주말에 뭐 누구 만나? 뭐 애인 있어? 이런 식으로 둘이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다른 거죠. 내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그걸 인터뷰하다 보면 약간 출생년도 물어보지 마라. 그걸 간접적으로 보지 마라. 언제 몇 년도에 대학 졸업했던 이런 거. 그 나이나 인종 같은 건 되게 차별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당연히 이제 남녀 성평등 같은 거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지낼 때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것까지 안 따져요, 애들이. 이제 안 따져요. 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변호사를 많이 쓰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서부에서 총 쏴서 죽이다 보니까 디렉트 컨택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개인들 내세우는데 편하죠, 뭐. 오히려 그래서 걔네들은 법의 힘을 알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법을 잘 안 써요, 미국인들이. 그걸 안 될 때만 이제 남은 돈 비싼 변호사 쓰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고소고발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웬만하면 그래서 고소고발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무고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만 총 3,617건으로 4년 전보다 32%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성범죄 무고,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지난해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 10,000명 중 95%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주의 손가락질로 삶은 이미 다 망가졌는데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가서 끊고 직장생활 얘기하는 건 재미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냥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은이 대답하면은 그거를 또 더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어는 아까 저거까지 틀린 거예요. 5분만. If you have a choice to live in New York, USA or Madrid in Spain, what is your choice? Actually, I've never been to US before. Okay. Yeah, I don't know what is the situation there. So I would choose to live in Madrid.